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 팁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스터디 카페에서의 적당한 책상 크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 팁 코너에서는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부분들, 방음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책상 타입, 그 외에 다양한 부분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부담 없고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의 적당한 책상 크기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스터디 카페의 책상 크기는 가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정확히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현황이나 그동안의 변화 과정들 말씀드리고 저희 제안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카페가 처음 생겨서 초반에 처음 생기고 또 많은 가게들이 동시에 창업붐이라서 생겨나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처음에 스터디 카페가 생겼을 때 책상 크기는 지금보다는 많이 작았어요. 스터디 카페가 어떤 건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도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정해서 하기도 하고, 그때 주로 참조했던 거는 커피숍에서 사용하던 테이블 기준으로도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900에 450, 90cm에 45cm죠. 또는 900에 400도 사용했고 또 800에 500도 사용을 했어요. 그건 독서실 책상 사이즈 제품들이 대부분 800에 500이거든요. 그래서 800에 500, 900에 450, 심지어는 그보다 더 작은 600에 400도 있었어요. 600에 400은 요즘 많이 쓰는 학원 책상 사이즈죠. 그렇게 특별히 정해진 규격이 없이 특히 기존 커피숍 기준으로 생각도 하고, 그때만 해도 스터디 카페라는 게 어떤 커피숍에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스터디 카페가 이제 많이 생기고 또 학생들, 이용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도 반영이 되고, 또 처음에는 주변에 스터디 카페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가 잘 없었지만 주변 스터디 카페가 생기면은 경쟁이 되고, 또 어떤 가게에 어떤 책상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이용자분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책상 크기는 초기보다는 분명히 커졌죠. 그런데 책상 크기가 처음보다 커진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다 모든 스터디 카페들이 책상이 다 커진 거는 또 아니에요. 아직도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를 고수하고 있는 경우도 아직도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가구 제작하는 혹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의 약간 고정적인 그 사이즈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의 관성 때문이기도 하고, 또 특히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에서는 좌석 수를 기준으로 점유율을 곱해서 시뮬레이션에서 매출을 계산하잖아요. 이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좌석 수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상 매출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주님 입장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또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예상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거를 당연히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좌석 수를 또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책상 크기가 원하는 만큼 커질 수 없었던 그런 사정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가장 많은 사이즈는 가로폭 900에 깊이 앞쪽으로 된 깊이가 한 600 정도가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책상 크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경쟁력에서 비교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용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어느 스터디 카페가
뭐 나는 여기가 좋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어디는 책상이 커서 좋다 이런 얘기들은 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학생분들은 특히 공부할 때 뭐 책을 이렇게 여러 개 펴놓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옆에 뭐 필통이나 이것저것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늘어놓고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상이 넓으면은 그만큼 더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좋고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라는 업종 자체가 돈을 내고 공간을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조금이라도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책상이 넓은 것은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할 덕목 같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책상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책상을 무조건 크게 할 수만은 없는 게 그러면 당연히 좌석수도 줄어들고 통로가 좁아질 수도 있고 그거는 또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서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모든 인테리어가 그렇고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상 혹은 다른 여러 매장들을 비교하고 또 이용자들의 반응을 또 저희도 받아봤을 때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는 1000에 600이에요. 그러니까 1m에 60cm죠. 1000에 600이란 사이즈는 가장 익숙한 900보다는 10cm 정도가 더 큰 사이즈인데요. 책상에서 10cm는 체감하는 크기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에 600이면은 뭐 어떤 다른 매장하고 비교해도 크게 적거나 좀 좁다는 얘기를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평균 이상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1000 이상으로 1100, 1200, 1300 더 크면 클수록 이용자분들이 더 좋아할 거는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작정 크게 할 수만은 없는 거고 1000 이상 넘어갔을 때 1100 정도 되면은 굉장히 여기는 굉장히 넓다는 생각을 갖겠지만 1200, 1300까지 가면은 좀 너무 커지는 감도 있습니다. 책상 비율도 좀 덜 예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희는 1000에 600 정도면은 경제적으로나 좌석수 확보나 또 경쟁력 차원에서도 가장 적절한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하지만 스터디 카페에서 책상을 만들 때 뭐 기성품 가구를 구입할 수도 있고 혹은 주문 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일괄적으로 어떤 사이즈를 정해서 제작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상가 임대하신 상가 현장에 정확하게 꽉 차는 책상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만드는 책상 사이즈는 1000인 경우도 있지만 1015, 뭐 1008, 996 이런 사이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빈틈없이 꽉 채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1000에 600으로 무조건 만드시라는 뜻은 아니고 그거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거보다 약간 작을 수도 있고 또 약간 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책상을 넣는데 1015 혹은 1050 정도로 했을 때 4개가 들어간다 하면은 당연히 1050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죠. 굳이 1000을 해가지고 옆에 1, 20, 뭐 10cm, 15cm를 남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준 사이즈를 정하고 여기에서 조금씩 크거나 조금씩 줄어드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은
무작정 커지거나 무작정 작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저희 나름대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1600 기준에서 그러면 더 커지는 건 어디까지 커져도 되느냐? 저희는 그 상한선은 1200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00과 1200은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크기에서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이용자들이 느끼기에는 1100도 엄청 크고 1200도 엄청 커요. 1300도 물론 엄청 크고요. 다 그냥 엄청 큰 책상이지 1100과 1200을 비교해서 구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어느 정도는 정해줘야 되는데 그 상한선을 1200으로 정한 이유는 실제로 저희도 1200은 종종 만들고요. 또 심지어는 1350까지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딱 빈 자리가 1350이 남았는데 거기는 좌석이 2개는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1350짜리 책상을 만들어야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1200을 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너무 커봐야 큰 의미가 없기도 하고 모든 가구 제작에서는 그 원판을 이용해서 가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원판의 사이즈가 거의 대부분 1200, 2400의 원판을 사용해요. 그러면은 책상 사이즈가 1200인 경우는 원판 하나에서 책상 4개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근데 1250이 돼도 책상이 2개밖에 안 나오는 셈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가구 제작에서는 예를 들어서 원판 하나 가격이 10만 원이라면은 1200짜리는 개당 25,000원에 만들 수 있다면 1250짜리는 개당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짜투리 남은 자재는 버려지는 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크기에서 큰 의미가 없는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가격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설계나 디자인도 모양이나 그런 예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한선은 1200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이 쪽의 상한선은 저는 600이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700 정도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700이면 깊이가 상당히 깊은 책상인데 그 역시 저는 그다지 합리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700이라는 책상 깊이는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책상의 사이즈가 보통 700, 750 그렇거든요. 근데 사무용 책상이 사이즈가 700, 750이 된 거는 모니터가 그 위에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특히 모니터가 두꺼웠잖아요. 그 시절에도 700, 75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스터디 카페에서는 모니터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700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600이어도 충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원판 활용의 원칙에 의해서 600인 경우와 700인 경우는 가격 차이가 2배 정도가 발생을 해요. 역시 큰 의미 없는 사이즈 증가로 가격은 2배가 늘어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600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000에 600이 가장 기본 기준 사이즈고요. 더 크게 하고 싶다면은 1200에 600을 최대 상한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소 하한선은 어떠냐? 저는 가로폭의 하한선은 900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900도 이용하기에 그렇게 불편하거나 좁은 책상은 아니에요. 깊이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리고 지금 많은 그 스터디 카페들이 900이나 그 이하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900 정도여도 괜찮고, 대신 이거는 책상을 배치하다가 불가피한 경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벽에서 이 벽 사이가 3600인데 책상 3개를 넣으면 책상이 1200짜리가 되는데 900짜리를 넣으면 4개가 된다. 그렇다면 뭐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900짜리 4개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중요하니까요. 좌석수에 따른 매출 시뮬레이션 상에서 좌석수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좌석수를 조금 더 넣을 수 있다면 뭐 나쁠 건 없죠. 그래서 그 하한선은 900 정도로 정해서 대신 그거보다 작아지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경쟁력에서도 좀 떨어지게 되니까요. 될 수 있으면 900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깊이는 600을 그냥 통일해서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상을 배치하다 보면 역시 책상의 깊이에 따라서 통로폭이 너무 좁다거나 혹은 통로폭이나 책상폭에서 조금만 몇 센치만 줄어들면 여기에 책상 한 줄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런 경우라면은 저는 당연히 책상 깊이를 약간 줄여서라도 한 줄을 더 넣을 수 있다면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하한선은 저희는 550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작해보고 또 사용해봤을 때 550과 600은 크게 차이를 못 느끼는 정도인데요. 500 정도만 돼도 약간 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사정이 있다면 550까지는 줄여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제안 드리는 이상적인 사이즈는 1000에 600이고요. 이 사이즈 기준으로 현장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을 하시는데 그 상한선은 가로는 1200, 하한선은 900, 깊이는 상한선이자 기준이 600, 하한선은 550. 이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고 책상을 배치해 보시면 가장 적절하고 책상 크기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또 좌석수 확보에도 그때그때 현장 상황에 대처하면서 좋은 배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가벼운 주제였던 책상 크기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좌석 형태에 따른 선호도라든지 장단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방음이나 조명에 대해서도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